사람은 자신의 지능 수준만큼만 타인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즉, 지능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보아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상대의 뛰어난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의 결점과 한계만을 본다. 그것이 자신의 수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은 그저 그들의 지적 결핍을 드러내는 증명서일 뿐이다. 거울이 아무리 좋아도 당나귀가 비친다면 천사의 모습이 나올 리 없지 않은가. 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인다. 통쾌함 혹은 불쾌함. 통쾌한 사람은 자신을 몰라주던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린다. 불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어느 쪽이든 이 문장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다. 그것은 인정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오해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평가받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고 해석되고 판단된다. 그 판단이 정확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상대는 자기가 본 것만 보았고 자기가 이해한 것만 이해했다. 그런데도 그 판단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그 말들 앞에서 우리는 상처받는다. 분노한다. 억울해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판단 자체가 아니다. 우리를 진짜 괴롭히는 것은 그 판단이 혹시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상대가 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은 아닐까? 내가 스스로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들킨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왜 우리는 타인의 판단에 그토록 휘둘리는 것일까? 왜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인식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대방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나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눈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로워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나를 온전히 볼 수 없다. 상대방은 자기 수준에서 포착 가능한 부분만 본다. 그것도 자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만. 당나귀가 거울을 보면 당나귀가 보이듯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만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타인의 뛰어남을 알아보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 눈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것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하니 무시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식의 구조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을 자기 방식으로 본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그 색깔이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인식 틀 안에서만 타인을 해석한다. 그 틀은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편견으로 굳어지고 습관으로 고착된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보고도 어떤 이는 장점을 보고 어떤 이는 단점을 본다. 어떤 이는 가능성을 보고 어떤 이는 한계를 본다. 그들이 본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모두 부분이다. 문제는 우리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 내가 이해한 것이 상대의 본질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판단하고 확신에 차서 비난하고 확신에 차서 무시한다. 그 확신이 클수록 오해도 깊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확신에 찬 사람이 가장 많이 틀린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를 드러낸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난 속에 담긴 자기 정보가 상대 정보보다 훨씬 정확할 때가 많다. 누군가를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게으름에 예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기심에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비난은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난받았을 때 그토록 상처받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비난을 거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비난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그 거울은 상대방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상대방이 나를 게으르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게으름이라는 렌즈로 나를 보았다는 증거다. 상대방의 눈에 게으름 필터가 씌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진다. 타인의 판단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게 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반드시 나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 수준에서 포착한 것에 불과하다. 그 수준이 높으면 정확할 수도 있고 그 수준이 낮으면 터무니없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상대방의 인식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타인을 본다는 것이다. 우리도 자기 수준에서 포착 가능한 것만 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만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은 상대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진다. 남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분하지만 내가 남을 못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은 인정하기 싫다. 남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은 외면하고 싶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둘은 같은 원리다. 내가 타인에게 오해받듯이 나도 타인을 오해하고 있다. 내가 타인의 한계만 보이듯이 나도 누군가의 한계만 보고 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구조다. 우리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뇌로 세상을 해석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타인의 눈을 빌려 세상을 볼 수 없고 타인의 뇌를 빌려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언제나 나를 통해 굴절된 세상이다. 순수한 객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식은 이미 주관을 거친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이해란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나은 이해는 가능하다. 그것은 자기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해의 첫걸음이다. 역설적으로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타인을 더 잘 이해한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려 하기 때문이다. 자기 시야가 좁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넓게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자기가 다 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보려 하지 않는다. 이미 다 보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배우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좁아진다. 그가 보는 세상도 점점 더 좁아진다. 결국 그는 자기 안에 갇힌다. 자기가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줄도 모르고. 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겸손하다. 그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열림이다.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 모든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그 한계를 넘어선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산다. 부모의 평가, 선생의 평가, 친구의 평가, 동료의 평가, 사회의 평가. 그 평가들은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의 자아상을 만든다. 어릴 때 들은 말 한마디가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한다. 너는 똑똑해. 너는 게을러. 너는 착해. 너는 이기적이야. 이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우리는 그 말대로 되어간다.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그러나 그 평가들은 얼마나 정확했을까? 그 평가를 한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포착 가능한 부분만 보았을지도 모른다.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나에게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의 평가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거울에 비친 상이 진짜 나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 특히 그 거울이 일그러진 거울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식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못 알아본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나를 이해하려 했을 것이다. 다만 그 수준이
한계가 있었을 뿐이다. 그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이해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타인을 오해한 것도 나의 잘못만은 아니다. 나도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타인을 이해하려 했다. 다만 내 수준이 한계가 있었을 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사람들은 흔히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볼 수 없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것을 모르면 오만해진다.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된다. 오만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한다.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쉽게 비난하고 쉽게 무시한다. 그의 눈에는 타인의 결점만 보인다. 뛰어난 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뛰어난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오히려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그것만이 자기 수준에서 포착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쉽게 비난하지 않고 쉽게 무시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타인의 가능성이 보인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는 뛰어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배울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혜의 역설이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적게 아는 사람일수록 오만하다. 많이 본 사람일수록 더 보려 하고 적게 본 사람일수록 다 보았다고 착각한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무지가 드러나고 시야가 넓어질수록 한계가 보인다. 그래서 진정한 현자는 무지를 고백한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된다. 그 오해는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 데서 온다.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태도의 문제다. 상대를 보려는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태도다. 열린 태도, 배우려는 태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 태도가 있으면 부족한 지능도 보완된다. 이 태도가 없으면 뛰어난 지능도 무용하다. 천재가 바보가 되고 바보가 천재가 되는 것은 여기서 갈린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보아왔을까? 우리는 타인의 결점을 보았을까? 장점을 보았을까? 타인의 한계를 보았을까? 가능성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까?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춘다. 돌아보면 함부로 판단한 순간들이 떠오른다. 섣불리 결론 내린 순간들이 떠오른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든 순간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비난한 순간들, 상대를 한면으로만 규정한 순간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상대를 오해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자기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지금부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닫힌 눈으로 볼 것인가? 열린 눈으로 볼 것인가? 자기 틀에 가둘 것인가? 틀 바깥으로 나갈 것인가? 물론 완벽하게 열린 눈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 존재다. 여전히 주관적이고 여전히 편향적이다. 그러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자기 확신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한 판단이 조심스러워진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된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나아진다. 이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어든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인정 위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이 인정 위에서 관계가 깊어진다. 반면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는 듣지 않는다. 자기 말만 한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에게 대화는 설득의 도구일 뿐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서로의 벽만 높아진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 의견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 다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면 지친다. 그들과 함께하면 숨이 막힌다. 그들은 마치 거울 없는 방에 사는 것 같다.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자기 한계도 모른다. 자기 한계를 모르니 무한히 옳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은 그런 사람이 된다. 자기 의견에 확신이 차오를 때,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할 때, 우리도 거울 없는 방에 들어간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추어야 한다. 정말 내가 옳은 것일까? 정말 상대가 틀린 것일까? 아니면 내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순간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느끼는 순간이다. 그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춘다. 그 순간 우리는 다친다. 그 순간 우리는 당나귀가 된다. 거울을 보면서 천사를 기대하는 당나귀. 자기 모습은 보지 못하고 거울만 탓하는 당나귀. 삶에서 마주치는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당나귀로 보기 때문에 생긴다. 나는 상대를 당나귀로 보고 상대는 나를 당나귀로 본다. 서로가 서로의 결점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한다. 그 비난 속에서 관계는 황폐해진다. 이해는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둘 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누군가 먼저 물러서야 한다. 먼저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먼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낫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낫다. 물론 쉽지 않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존심과 지혜는 다르다. 자존심은 자기를 지키려 하고 지혜는 자기를 넘어서려 한다. 지금 우리 삶에서 갈등 중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결점을 보고 있는가? 장점을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한계를 보고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 갈등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다. 내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내가 상대를 오해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하는 관계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제대로 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 오해 위에서 결정하면 후회가 남는다. 이해 위에서 결정해야 담담해진다. 상대를 미워하면서 떠나는 것과 상대를 이해하면서 떠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상처가 남고 후자는 성장이 남는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거울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결점만 보는 사람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고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다. 현실은 더 복잡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타인에게서 발견한다. 그래서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 내가 상대에게서 보는 결점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내가 상대를 비난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이 아닌지, 이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볼 때는 나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자기는 너무 가깝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타인의 결점은 잘 보면서 자기 결점은 못 본다. 타인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하면서 자기 실수는 합리화한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멈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이 상상력이
이해의 시작이다. 물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타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노력할 수는 있다.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왜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가? 상대가 먼저 나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반문에는 일리가 있다. 관계는 쌍방이니까. 그러나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서로 서상대가 먼저 하길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다. 상대가 알아주든 말든 자기의 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이해받는다. 열린 태도는 열린 태도를 불러온다. 닫힌 태도는 닫힌 태도를 불러온다. 내가 상대를 벽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벽으로 대한다. 내가 상대를 문으로 대하면 상대도 나를 문으로 대한다.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보내는 것이 돌아온다. 이것이 삶의 아이러니다.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해야 한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야 한다. 받기를 원하면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세상은 메아리와 같아서 내가 무엇을 던지느냐에 따라 무엇이 돌아오는지가 결정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아무리 줘도 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 그런 관계는 재고해봐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열려 있어야 관계가 지속된다. 한쪽만 열려 있으면 지친다. 한쪽만 노력하면 소진된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내가 정말 상대를 이해하려 했는지 아니면 이해받기를 원하기만 했는지, 내가 정말 상대의 입장에 서보려 했는지 아니면 내 입장만 주장했는지 이것을 솔직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기 수준에서만 타인을 본다. 이것은 한계이자 기회다. 한계인 이유는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회인 이유는 자기 수준을 높이면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장하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우리가 넓어지면 타인도 달리 보인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이해는 결국 자기 성장의 문제다. 타인을 더 잘 이해하려면 자기가 더 성장해야 한다. 자기가 성장하면 저절로 더 잘 보인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이해를 원한다면 자기를 먼저 키워야 한다. 자기의 시야를 넓히고 자기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 이것은 평생의 과제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서히, 조금씩, 꾸준히.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넓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성장이다. 이것이 성숙이다. 완성은 없다. 과정만 있다. 그 과정을 걷는 것이 삶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거울이라고 했다. 그 거울은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불편함이 성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는 용기,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문다. 타인의 비난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 아픔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비난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왜 그 비난이 아픈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 비난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정확해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상처를 건드려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기대를 저버려서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알면 자기를 더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을 비난하고 싶을 때 왜 비난하고 싶은지를 돌아봐야 한다. 진짜 상대가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자극받은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헛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내 문제를 덮으려는 것인지 진정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지 이것을 솔직히 점검해야 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여기서 온다. 우리는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투사한다. 자기 결점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한다. 자기 불안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공격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른다.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알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감정이 진짜 상대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오는 것인지, 상대가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상대가 내 문제를 자극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면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다. 물론 항상 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짜 상대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 상대가 부당하게 행동하는 경우, 상대가 나를 해치는 경우, 그것은 내가 투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보는 것이다.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로, 상대 문제는 상대 문제로. 그러나 현실에서 이 구분은 쉽지 않다. 자기 문제와 상대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대의 행동이 문제이긴 하지만 내 반응이 과도한 경우도 있다. 상대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내 기대가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판단을 확정하지 않는다. 항상 열어둔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면 기꺼이 인정한다. 이것이 진짜 지성이다.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 확신이 아니라 개방성. 이것이 있어야 계속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속 열어두어야 한다. 한번 내린 판단에 갇히지 말고 계속 수정해야 한다. 사람은 변한다. 상황도 변한다. 어제의 판단이 오늘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의 이해가 내일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첫인상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한번 내린 판단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새로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가 든다. 익숙한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쉽다. 그래서 관계가 고착된다. 상대가 변했는데도 예전 그대로 군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똑같이 대한다. 이것이 오해를 영속시킨다. 한번 오해하면 계속 오해한다. 오해 위에 오해가 쌓인다.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해진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다. 그래서 오해가 작을 때 풀어야 한다. 갈등이 작을 때 해결해야 한다. 골부면 치료가 어렵다.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소통해야 한다. 서로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려면 대화해야 한다. 대화 없이는 자기 시각에 갇힌다. 대화해야 다른 시각이 있음을 안다. 대화해야 자기 시각의 한계를 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어렵다. 말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은 다르다. 말을 많이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아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소통이 아니다. 자기 말만 하고 상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통행이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도 제대로 들어야 한다. 듣는 척하면서 자기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다. 판단하면서 듣는 것도 듣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 이것이 공감의 시작이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다.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완벽한 공감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타인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노력할 수는 있다. 그 노력이 관계를 만든다. 그 노력이 이해를 낳는다.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키울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상대 입장에 서보는 연습을 하면 된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된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진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공감과 동의는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상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소통이다. 미성숙한 사람은 이해와 동의를 혼동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해달라는 말을 동의해달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서로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해가 중요하다. 동의 없이도
공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상대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면 다르더라도 존중할 수 있다. 다르더라도 함께 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삶의 방식. 이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자기와 다른 것을 배척하면 갈등만 생긴다. 자기와 다른 것을 이해하면 풍요로워진다. 다름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두려워한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불편해한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위험하게 여긴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러면 편하다. 갈등이 없다. 그러나 성장도 없다. 다른 관점을 접하지 못하면 자기 관점의 한계를 모른다. 다른 생각을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의 맹점을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일부러라도 다른 생각을 들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이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면 정체된다. 낯선 것에 노출되어야 확장된다. 이것이 삶의 원리다. 관계가 오래되면 장점은 당연해지고 결점만 눈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장점에 반했는데 나중에는 결점에 줄린다. 이것이 많은 관계가 식는 이유다. 장점은 잊어버리고 결점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장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의식적으로 감사해야 한다. 막연하게 여기면 사라진다. 결점도 다르게 볼 수 있다. 모든 결점은 장점의 이면이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다. 같은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한다. 결국 관점의 문제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그 사람의 특성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 그 특성을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같은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는 장점으로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결점으로 본다. 이것은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감정이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자기 감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감정에 휩쓸려 보고 있는지. 화가 나 있을 때 내린 판단은 대개 왜곡되어 있다. 불안할 때 내린 판단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은 감정이 안정되었을 때 해야 한다. 감정이 판단을 왜곡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전에 감정적 존재다. 모든 인식이 감정을 거친다. 순수하게 이성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 보완할 수 있다. 감정의 영향을 의식하면 덜 휩쓸린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도 조절할 수는 있다. 자기 감정을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야 한다. 화가 나 있는지, 불안한지, 슬픈지, 기쁜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모른다. 화가 나 있으면서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슬프면서 괜찮다고 한다.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지배한다. 이유도 모르고 화를 내거나 이유도 모르고 우울해진다. 감정을 인식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수시로 자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금 나는 어떤 기분인가?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처음에는 답하기 어렵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쉬워진다. 자기 감정을 읽는 능력이 생긴다. 감정을 인식하면 조절도 쉬워진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화가 났다는 것을 알면 왜 화가 났는지 탐색할 수 있다. 불안하다는 것을 알면 불안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다. 모르면 휘둘린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이해와 연결된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 자기를 모르면서 타인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의 편향을 모르면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착각하게 된다. 자기의 한계를 모르면서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믿게 된다. 이것이 오만이고 이것이 무지다. 자기를 아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이 많다. 자기 안에 어떤 편향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의식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그냥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탐색은 불편한 작업이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은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한다. 표면에 머물며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편하다. 그러나 성장도 없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 어두운 곳도 마주한다. 그림자도 인정한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아파도 그것이 치유다. 빛만 보려 하면 그림자가 커진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가 작아진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대개 자기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억압한 것이다. 그것이 타인에게서 보이면 과도하게 반응한다. 왜 저렇게까지 싫은지 설명할 수 없다. 이성적으로는 그 정도로 싫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참을 수 없이 싫다. 이것이 투사의 신호다. 이것을 알면 타인에 대한 반응이 자기 탐색의 도구가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자극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자기를 알게 된다. 타인이 거울이 되는 것이다. 불편한 거울이지만 정확한 거울이다. 물론 모든 불편함이 투사는 아니다. 진짜 상대가 문제인 경우도 있다.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구분하려면 먼저 투사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내 안에 문제는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 후에도 불편하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만 타인을 본다. 이 명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계의 인정이자 가능성의 선언이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한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성장하면 한계도 확장된다. 더 많이 보게 된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오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 배우려 하면 된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해도 더 나은 이해는 가능하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다. 타인이 나를 오해할 때 상처받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상처에 갇히는 것은 선택이다. 그들이 자기 수준에서 보았음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들의 판단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면 담담해질 수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한 나를 내가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거울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만남이 거울이고 모든 갈등이 거울이다. 그 거울들은 우리 자신을 비춘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별점을 보는 사람은 별점이 많은 사람이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곧 자기를 대하는 방식이다.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관대하다. 타인에게 가혹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가혹하다.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은 자기도 용서한다.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도 비난한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알아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습관은 강력하고 무의식은 집요하다. 그러나 안다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다. 알면 멈출 수 있다. 알면 선택할 수 있다. 모르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알면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변화는 서서히 온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의식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열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면 된다. 이 조금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이 조금들이 쌓이면 다른 사람이 된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 완벽은 불가능하다. 다만 어제보다 나아지면 된다. 어제보다 더 넓게 보면 된다. 어제보다 더 깊이 이해하면 된다.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삶이다. 거울 앞에 선 당나귀는 당나귀를 본다. 거울 앞에 선 현자는 자기 한계를 본다. 그 차이가 삶을 가른다. 당나귀는 거울을 탓하고 현자는 자기를 탓한다. 당나귀는 멈추고 현자는 나아간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당나귀가 된다. 자기 수준에 갇혀 타인을 보지 못한다. 자기 편견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당나귀를 넘어선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당나귀로 볼 때가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결점만 볼 때가 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다.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보았을 뿐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상처가 줄어든다. 그것을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나도 타인을 당나귀로 볼 때가 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결점만 볼 때가 있다. 그것은 나의 한계다. 나는 내 수준에서 보았을 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겸손해진다. 그것을 인정하면 더 보려 노력한다. 서로가 서로의 한계 안에서 본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면 여지가 생긴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여지. 상대가 옳을 수 있다는 여지. 이 여지가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여지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 불완전함이 아름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 우리만 완전해지려 노력하지만 완전해지지 못한다. 다만 조금씩 나아질 뿐이다. 그 나아감이 의미 있다. 그 나아감이 삶을 만든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만든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연결을 만든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모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거울 앞에 서 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지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 거울은 정직하다. 있는 그대로를 비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다. 받아들이면 성장한다. 거부하면 멈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거울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거울은 비출 뿐이다. 바꾸고 싶으면 자기를 바꿔야 한다. 거울을 바꿔봤자 비치는 것은 같다. 자기가 바뀌어야 비치는 것도 바뀐다. 이것이 자기 책임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탓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비치느냐는 내 책임이다. 물론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삼으면 성장이 없다. 오해 속에서도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 편견 속에서도 자기를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삶이다. 타인의 눈에 나는 어떻게 비칠까? 그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타인이 보는 나도 나의 일부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타인은 자기 수준에서 보았을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기 장점을 알고 있느냐, 자기 결점을 알고 있느냐, 자기 가능성을 알고 있느냐, 자기 한계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자기를 아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자기에게 가장 가깝고 자기에게 가장 멀다. 너무 가까워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너무 익숙해서 새롭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기도 하다. 타인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본다. 그 시선을 통해 자기를 알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타인도 한계가 있다. 타인도 편견이 있다. 타인의 시선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해야 한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이기 때문이다. 균형이 필요하다.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되고 타인의 시선에 완전히 의존해도 안 된다. 참고하되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들으되 결정은 스스로 해야 한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성숙이다. 우리는 평생 이 균형을 찾아간다. 때로는 타인 쪽으로 치우치고 때로는 자기 쪽으로 치우친다. 완벽한 균형은 없다. 다만 균형을 향해 조정해 갈 뿐이다. 그 조정의 과정이 삶이다. 거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지는 계속 변한다.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오늘의 나와 매일의 나도 다를 것이다. 거울에 비친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의 판단이 영원하지 않다. 내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닫지 말아야 한다. 열어두어야 한다. 오늘은 결점으로 보이는 것이 매일은 장점으로 보일 수 있다. 오늘은 한계로 보이는 것이 매일은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이다. 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타인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관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한다. 좋은 쪽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좋은 쪽으로 변한다. 닫힌 마음으로 보면 나쁜 쪽으로 변한다. 이해하려 하면 이해가 깊어진다. 오해하려 하면 오해가 깊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한다. 관점이 현실을 만든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선택한다. 당나귀로 남을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자기 한계에 갇힐 것인가? 한계를 밀어낼 것인가? 타인의 결점만 볼 것인가? 장점도 볼 것인가? 이 선택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기는 어렵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두렵다. 그러나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온다. 변화는
두려움을 통과해서 온다. 편안함에 안주하면 어제의 자리에 머문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내일로 나아간다. 우리가 타인을 보는 방식이 우리 자신을 말해준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 거울은 늘 정직하다. 그 정직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한다. 마주하기 싫어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이 성장의 대가다. 당나귀는 거울을 보고도 자기가 당나귀인 줄 모른다. 천사를 기대하면서 거울 앞에 선다. 현실과 기대의 간극 속에서 거울을 탓한다. 그러나 거울은 탓할 대상이 아니다. 거울은 보여줄 뿐이다. 우리도 가끔 거울을 탓한다.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나를 몰라주는 세상이 야속하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세상은 거울이다. 사람들은 거울이다. 그들이 비추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탓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자기가 바뀌어야 비치는 것도 바뀐다. 힘든 진실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남 탓을 멈추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를 자기 변화에 쓸 수 있다. 남을 바꾸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자기를 바꾸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타인을 이해하려면 자기를 이해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자기를 바꿔야 한다. 관계를 개선하려면 자기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지만 유일한 진실이다. 거울 앞에 선 당나귀는 변하지 않는다. 거울만 탓하면서 같은 자리에 머문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선 현자는 변한다.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변화를 시작한다. 그 차이가 삶을 가른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 우리는 당나귀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나귀로 죽을 필요는 없다.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고 한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작하면 된다. 그것이 성장이다. 그것이 인간다움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거울 앞에 서 있다. 그 거울에 무엇이 비치는지 직시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야 한다. 자기를 바꿔야 한다. 거울을 탓해봤자 소용없다. 거울은 비출 뿐이다. 타인의 평가가 아프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보는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개별은 자기 수준에서 보았지만 그 시선 속에도 배울 것이 있을 수 있다. 완전히 무시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한다. 참고하고 성찰하고 성장해야 한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 수준에서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든다. 그래야 갈등이 줄어든다. 완벽한 이해는 없다. 그러나 이해를 향한 노력은 있다. 그 노력이 관계를 만든다. 그 노력이 삶을 만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면 된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거울 앞에 선 당나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 당나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당나귀가 되고 때로는 넘어선다. 그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우리는 나아간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당나귀로 머물러도 괜찮다. 다만 거기서 끙하지 않으면 된다. 매일은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그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르게 보인다. 언젠가는 더 넓게 보인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열린 마음으로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된다. 속도는 문제가 아니다.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우리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다. 그 거울은 우리를 비추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결점만 볼 수도 있고 가능성도 볼 수 있다. 한계만 볼 수도 있고 성장도 볼 수 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